예, 회담은 돌발 변수 없이 잘 끝났습니다만은 회담 결과를 두고는 벌써 상반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주홍 경기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들어보기 전에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청와대에 이제 서면 브리핑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8시 20분부터 40분까지 2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고요. 이 통화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와대도 오늘 성명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성패는 CBID, 북한 핵폐기 문제가 어떻게 언급됐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남 교수님 먼저 좀 생각을. 지금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 공개적인 합의문에 나온 그 구체적인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상끼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합의문에 표시할 수 없는 이면 합의 혹은 구두적인 동의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자세히 1시간 반 동안 보니까 뭔가 이 자신감 만만한 자신 있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이번에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거 시간이 문제다. 그런 인상을 주는데 총평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시작이 절반이고 좀 구체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건 절반의 실패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합의문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고 적어도 미국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맹 간에도 의견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기항을 보면 앞서도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했듯이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합의가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원래 그렇게 자세한 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덕담이겠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저도 이 분야에 오랫동안 지켜보면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시간 계획을 안으로 숨기고 이번에서는 추상적인 합의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 합의에서는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한 돌파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첫 인상은 기대만큼 호응이 안 된 약간 그 부족한 점이 많은 합의문이 아닌가. 특히 CVD는 말이죠. 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앞서 강조했지만은 김정은의 북한은 이 CVD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 사회의 개방을 요구합니다. 문을 열지 않고서는 사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김정은의 체면을 생각하고 후속 회담에 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이고 혹은 실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 부위원장. 그런데 북한이 이제 회담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약속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북한이 끝까지 이 부분을 고집을 부렸을까요? 뭐 어제까지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를 강조를 했고 이번에 이제 CVID가 빠졌는데 워낙 북한 입장이 좀 강고하고 아마 합의를 끝까지 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가 가능하고 일단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것으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미국이 이제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감을 느끼는가 하면 북한 외교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 북한 외교의 수건이 평화협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주한미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서 지금의 3대 이루는 그 과제를 외교의 수건을 김정은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이 이번에 많은 것을 얻어간 회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계속해서 연속된 질문을 좀 하나 좀 고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 제재, 경제적인 지원 받는 게 좀 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시기도 좀 늦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제재는 안 푼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벌써 나오는 게 조금 다른 신호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단동 같은 데 가면 실제로 제재가 완전히 풀린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도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북한하고의 무역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눈을 감아주면 사실 제재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제재를 풀어주지 않더라도 대화 분위기로 가면 자연스럽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효과가 중국 있다. 당국이 눈을 감아주면 무역은 실시될 것이다. 자, 어쨌든 이번에 핵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핵 사찰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실무회담으로 일단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원칙적인 큰 틀에서의 CBID가 없는 상태에서 핵 사찰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후속회담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게요. 예. CVD는 지금 미국이 봤을 때 CVD를 하면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고 선생도 얘기했지만은 CVD 하면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됩니다. 문을 열어 제끼고 강제 사찰을 들어가게 되면 예. 김정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둘째 문제치고 조선인민군이 동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린 건데 지금 후속회담도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말이죠. 과거의 모든 자료를 뒤져보면 후속회담이라는 것은 절차적 단계 협상을 의미합니다. 예. 즉 후속회담을 위한 의제 선정, 그 회담의 또 실무적인 사전 접촉, 그것은 상당한 시간과 절차적인 용어와 개념의 선정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시간 끌기,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시간 관리는 북측이 있는 게, 미국 측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북측이 가지고 있다. 예. 따라서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선의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2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 한다. 내 백악관으로 초청한다. 내 평양에 갈 의사가 있다. 예. 이 얘기는 후속 협상의 구체적인 실무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거 자체가 단계적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CBD 문제 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1년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과연 그런 상황을 급박한 정치 일정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위기관리로 봤을 때 위기관리의 핵심이 시간관리거든요. 예. 그럼 시간은 누구 편에 있는가? 북측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이 합의문에 함축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걱정합니다. 예. 자, 또 이번 공동 성명을 보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협상을 앞두고 종전선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비핵화의 입구에 있고요. 예.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어쩐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종전선언이 결국은 안 됐는데 비핵화의 어떤 실천적인 증거들을 북한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종전선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 여기도 분명히 공동성명에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북한 체제 보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이제 회담의 목표였을 텐데 어쨌든 선언적으로라도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된 거고 또 두 번째 경제 지원 문제는 회담 분위기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상당히 성과를 거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둔 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이번에 합의문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안을 보면은 서로 구두적으로 예. 북한은 비핵화를 확약했고 미국은 체제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 군사적 즉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체제 보장은 이 CVD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첫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확약하라는 게 하나 있고 예. 그건 전시 개념이고 평시 개념으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레짐 체인지를 도모하지 마라. 레짐 체인지라는 게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북한 정권을 흔드는 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기회가 납니다만은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군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즉 한미동맹 자체를 적대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제 안전 보장은 결국은 첫째 유사시에 불가침, 둘째 평시에 레짐 체인지를 도모하지 마라, 셋째 한미 연합작전 체제 그 자체를 해체하라고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감축하라. 예. 이게 쌍중단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 구축을 위한 쌍방의 노력을 확약한다. 이게 바로 평화 구축이라는 게 조선인민군은 지금 기름도 없고 화력도 약하고 그래서 핵과 미사일 실험하는 것 외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준을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는 거예요. 이 평화구축 문제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예. 신뢰 구축을 바로 거기에다 관건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까지 감안돼서 상당히 이중적인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미북 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좀 토대가 마련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경제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 국제 제재가 좀 완화돼야지 우리 정부가 움직임이 좀 쉬워질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겉으로는 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 예심으로는. 입장에서도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예. 그걸 이제 회담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어쨌든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이 잘 진행이 돼서 비핵화에 진척이 있어야 우리 정부의 운신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CVID도 화격이 안 됐고 예. 2005년 9.19 공동성명보다 못한 성명이 나왔으니까 우리 정부도 움직임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남북철도 연결 문제 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예. 그런 거는 큰 제약 없이 할 건데 뭐 아동들 도와주는 문제, 뭐 노약자 도와주는 문제, 영아 도와주는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조금 트럼프가 뭐 차후 회담들에서 잘 된다고 했으니까 예. 어쨌든 좀 더 지켜볼 일이고 아까 저도 동의하는 것이 이게 지금 판문점 선언이 첫 발자국이라고 한다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한 5발자국 나간 거거든요. 아직도 예. 95발자국이 남아있으니까 예. 일단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해커 박사가 지난번에 했듯이 핵 사찰을 완벽하게 하려면 15년 걸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15년 동안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가? 15년간 한국과 미국의 정부의 변동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을 보면서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비관하게 혹은 불확실하게 보는 이유가 절대로 이번에 북한 뜻대로나 미국 뜻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미 훈련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가신 거예요. 예. 아무리 방위비 분담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걸 전 세계 여론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많이 드니까 오케이 못하겠다. 이런 것은 딱 북한이 요구하는 이른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연합도 해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그 요구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실수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참 아마 저런 발언이 궁금하더라고요. 나온 것은 아마 정상회담에서 저 문제가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나왔죠. 북한 네. 이제 북한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다.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쓴 여러 가지 낱말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도발로 비춰질 수 있다. 신뢰 구축 과정이다. 그리고 한미 연습 중단할 수 있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북한이 요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인식을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존 볼튼 그리고 특히 그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지켜보는 데서 그것이 구두적인 합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순발력, 즉흥적인 임기응변력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미 간에 합의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일단 첫 단추는 어쨌든 꿰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